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33회 공중누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에 누각을 짓는 것처럼 근거가 없는 가공의 사물을 우리는 공중누각이라고 빗대어서 말하죠. 어떤 사람이 대단한 아이템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이 공중누각이에요. 소위 말하면 토대도 없고 기본도 없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 가공의 사물의 일종의 다단계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공중누각이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것도 또 재미있는 착시현상, 자연현상에서 빚어졌겠죠? 그러면 낮자 공부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빌공 또는 구멍공이라고 하는 이자는요,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구멍혈, 그 다음에 만들공이죠. 즉 어떠한 사물이 됐든 땅이 됐든 구멍을 만들면 그 속은 텅 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속이 메꿔져 있다면 구멍이 아니잖아요. 구멍혈 만들공, 구멍을 만들면 텅 빈다, 빌공. 비어있는 것은 공기,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공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공기 그러면요, 지구의 표면을 둘러싼 무색 투명한 기체를 얘기하고요. 또 공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이 텅 비었다 또는 아쉬운 마음, 이럴 때 쓰는 자죠. 이 빌공자 또는 하늘공자는 공군 또는 공중 뭐 이럴 때 쓰는 자인데, 비다라는 뜻 외에도 하늘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물론 우리가 공군은 하늘을 지키는 군사란 뜻으로 쓰일 때가 있죠. 물론 쓰입니다. 이런 때 하늘공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글자 또 어떤 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 어떠한 사물의 가운데를 송곳이나 뭐이 뾰족한 것으로 뚫고 있죠. 그 꿰뚫은 모양을 본따서 가운데 중이다 라는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떠한 것에 딱 들어맞는다 해서 맞을 중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중식 그러면 점심밥을 얘기하고요. 중외 그러면 나라의 안팎을 중외라고 그래요. 내외 그러면 안과 밖이란 뜻이지만 중외 그러면 나라의 안과 밖이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것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중루니까 다락루자를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공중에서 지을 수 있나요? 없죠. 앞으로 차후에 무슨 기술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밑 바탕에 토대가 없이는 짓기가 어렵죠. 그러면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나무목 옆에 끌루자입니다. 즉 아주 쉬운 얘기로 나무 기둥을 끌어올려 가지고서 지은 집이 뭐냐, 다락이다, 누각이다. 그래서 다락루, 봉우리루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누각 그러면 사방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지은 집 또는 다락집을 누각이라고 그러고요. 누거 그러면 망루를 설치한 수레.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망루를 설치한 수레가 있죠. 그 위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타 가지고 멀리 보기도 하고요. 또 뭐 그 돌을 그 던지기도 하는 그런 차를 누거라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2층 집이나 어떤 어원적으로 이 아파트가 생긴 이유는 사람이 높이 집을 짓는 지어서 높이 보고, 또 하나 단점이 땅이 좁거나 물이 많은 곳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다락인데, 다락의 특징은 나무를 끌어올려서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옛날은. 지금은 콘크리트나 세면이지만 옛날에는 나무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걸 다락루 또는 봉우리루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누대라고 하는 그런 자로도 쓰입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각이라는 글자인데요, 문문 안에 제각각자죠. 각각 여러 사람이 각각 찾아드는 문, 한마디로 여러 사람이 찾아드는 문이 달린 집이라는 데서 누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강요 회의를 하다 할 때 강요 그러면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을 강요라고 그러고요. 각의 그러면 그 내각의 회의를 각의라고 그러죠. 이때 각은 누각각 또는 집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집이라는 자 많아요. 지목, 집가, 집실, 집당, 집원, 지금처럼 집각, 뭐 집궐, 제각각 뜻이 다 다르다는 거 알죠? 그런데 이 집각자는 여러 사람이 찾아드는 문이 있는 것이 집각을 씁니다. 우리가 종각 그러는 것처럼요. 거기에다가 종궐이라고 안 쓰죠. 같은 집이라도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것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 일단 문장 성분 들여다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공중이라는 건 하늘 가운데고 누각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중, 하늘 중에 공중의 누각이라는 뜻으로 아주 쉬운 얘기로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비유할 때 공중 누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괄이라는 송대의 학자이며 정치가의 호를 따서 몽개가 호인데 몽개필담이라는 글인데 이 사람이 기이한 일들만을 모아서 적어놨습니다. 이 몽개필담에. 거기에 보면 심괄이 자기가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마치 해시다라고 했어요. 바다에 도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뜻에서 나중에 이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에 착시 현상을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막, 두 번째는 바닷가나 운무가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 심괄이 여행을 하다 등주라는 지방을 가게 됐어요. 이 등주는 산동성 복례현이라는 건데 삼면이 바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한반도처럼 반도입니다. 이렇게 반도, 이렇게 삼면이 바다예요.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늦은 봄에서 여름철에는 멀리 수평선 위로 누각들이 이렇게 딱 뾰족뾰족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수평선 때문에 거기에 안개가 쫙 끼면 그게 그 구름 위에 집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하 이것을 풍자해서 바다의 시장시, 바다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청나라 때 적호라는 사람이 통속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말과 행동이 허황된 사람을 가리켜 공중누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심괄이 지은 몽개필담의 해시에서 유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시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는 공중누각이고 사람들이 착시현상으로 바다에 꼭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루를 본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 신기루에 대한 기록도 사기 천관서에 보면 신기는 누대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넓은 들의 기운이 흡사 궁궐을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거나 이렇게 막 해가 지글지글 끓어가지고서 그 기운이 막 올라갑니다. 그 아지랭이 같은 게. 그럼 멀리에서 누가 걸어오면 꼭 뭐예요? 하늘가에서 걸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지쳐가지고 눈이 가물가물하고 막 목이 타고 또 그 바다 도시 같은 걸 본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뭐라고 글을 쓰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환상을 본 거야. 이렇게 씁니다. 그래 놓고 좀 공중누각이다. 해시다. 뭐 신기루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나중에는 자연현상을 읊은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없거나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비유하는 데 쓰이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중누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누각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매달아 놓을 수는 있겠죠. 과학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토대 없는 일, 근거 없는 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빌려서 우리는 옛날 글 그대로 따서 공중누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진공 상태도 아니고요 무중력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의 착시 현상 때문이겠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근본과 토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